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제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나로 살지 내가 남으로 산단 말이야? 그런 질문이 들게 하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든 주변 사람으로부터든 분명히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살아오면서 듣게 된 수많은 말들, 또 어떤 노출된 환경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고 경험이 되고 삶이 되는데, 이런 나의 생각과 견해가 점점 두터워지고 견고해지고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이러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의식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당연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 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정말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과 함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문장들 같이 나눠 볼게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한다. 요즘 SNS뿐만 아니라 관찰 예능이 유행일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궁금해하고 또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별다른 의도 없이 몇 번 이렇게 클릭하거나 이렇게 호기심으로 SNS나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일상 이런 것들을 구경해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결과 정말 제 삶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어떤 성공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진을 보면서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찬성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분도 별로였고 시간도 아깝고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글처럼 이런 시간에 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데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책이 있고요. 그 책이 제 경우에는 팀 페리스의 책이었고요. 그 책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TV를 끊게 되었고 또 인터넷 검색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제 삶이 훨씬 건강해졌다는 거죠. 매체들이 주는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것들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저한테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구나라고 많이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즘 세상에서는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미디어들이 주는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높은 기준의 단일화된 정답을 이야기하며 정답에 대한 병적인 찬사와 오답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졸지에 오답이 된 K는 혼자 힘으로 그 부적절함을 견뎌야 한다. 그 결과 우리에겐 정답이 된 소수의 오만과 오답이 된 다수의 열패감으로 응축된 병적인 사회가 남았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는 한국이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고 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는 과연 가능한 존재인가? 모두가 날씬할 수 없고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일 수 없고 모두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갈 수는 없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뜨끔했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적절함과 열패감. 무언가 내가 되고 싶고 되고자 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끊임없이 그것이 될 수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열패감. 그런데 이런 열패감을 다수가 느끼고 있고 또 어쩌면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쩌면 폭력에 가까운 부분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여러 매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내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그런 우울함, 무력감, 그런 병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도 괜찮고 남들이 인정하는 우러러보는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진실인데 점점 세상은 이러저러한 기준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깨어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부분은요.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제가 제 안에서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제가 가진 큰 그런 특징 중에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잘 보살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저 본인의 감정, 제 감정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없이 지쳐갔던
몰랐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제 자신을 좀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 감정을 좀 더 잘 보살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것도 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 같이 나눠봤는데요. 휴가 가시거나 조용한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 보신 분은 추천드리고요. 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